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좋은 책 여러분께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오늘 매우 저는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이런 책을 저는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작부터 두려운 시간이에요. 두렵습니까? 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네. 요즘에 여성분들이 남성분을 혹은 뭐 남성분들이 여성분을 볼 때 네. 상대가 누구인지를 보지 않고 상대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거예요. 상대가 무엇인가 존재를 본다는 건가요? 혹은 뭐 이제 그 사람을 둘러싼 이런저런 것들, 예를 들면 어디 학교를 나왔는가, 어디 뭐 얼마 재산을 갖고 있는가, 네. 뭐 이런 것들에 더 많이 휩싸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네. 다 철학의 문제거든요. 상대가 누구냐가 아니라 상대가 무엇이냐를 본다는 거.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 다 철학이 녹아 있다는 말이죠.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매우 기대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이 어떤 네. 책입니까? 움베르토 에코라고 네. 예전에 장미의 이름. 움베르토 에코. 네, 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네. 기호학자이자 뭐 추리 소설로도 유명합니다만 이분 살아계신가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죠. 네. 네. 바로 이탈리아를 대표하죠. 네. 이분이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라는 책을 편제를 하셨거든요. 편죠? 편저라면은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오리지널리티하게 본인이 다 쓴 건 아니고 네. 취합해서. 네, 취합해가지고 일부 쓰기도 하고 그 다른 저자와 편제자와 같이 썼는데 경이로운 철학의 예. 역사. 책 두께 좀 보세요. 저게 이제 여러 권이죠. 네. 이것도요? 네, 네. 이게 1권이구나. 네, 네, 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책 못 읽을 거잖아요. 일당백을 통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근데 사실 뭐 이 철학 역사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네. 결국 보면 이 철학의 역사라는 것도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 철학이 처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철학, 네. 네. 사람과 세계의 원리와 본질에 관해서 묻고 따지는 체계적인 어떤 학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철학이 이제 그리스에서 나왔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또 근대 철학이 나온 것하고 다 비슷하게 나와요. 다 비슷해요. 대체로 처음에는 이 세계란 무엇인가, 세계는 뭐로 만들어져 있는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왜 인간은 계속 이런 세계가 무엇인지 이런 거에 질문을 던지는가, 이런 식으로 그리스 철학도 바뀌어가거든요. 마찬가지로 또 근대 철학도 처음에는 주관은 객관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그죠? 그래서 이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생각하는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못한다. 여기서 하다가 결국 또 칸트에게 가면서 다시 또 근데 그것을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기토 에르고숨. 네, 또 아는 거 오늘 다 얘기해 주세요. 꼭 약속해요. 근데 이제 철학이 사실 반복되는 인간의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네.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풀 수 없는 문제를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또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이라는 게 시대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또 해답을 제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사회를 또 바꿔 놓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근대 철학에서 결국 생각하는 나부터 시작한 것들이 이전에 우리 뭐 합리론 경험론 배웠지 않습니까? 근대에 들어가 가지고 데카르트의 합리론, 로크의 경험론 이런 거 배웠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중세의 어떤 신이라는 종교를 대체하면서 결국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신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명이 되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아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사회와 자연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런 걸로 나타나게 된 거죠. 경험론과 합리론. 그래서 사회와 자연을 통제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사회는 이제 신이 만들어준 게 아니라 인간이 계약을 해서 만든 거다. 라는 생각이 나오고 또 자연도 인간이 알아낼 수 있다. 경험론적으로.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철학적인 철학이 그려내는 세계의 모습들, 이게 결국은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시대, 문명 전체를 조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네. 뭐 그냥 여기저기서 뭐 저 과학적인 뭐 물건 만들고 신제품 나오고 새로운 기술 만들어져 이게 이제 이렇게 인류가 발전한 것 같지만 네.
그 큰 청사진이라고 할까요? 네. 블루프린트를 저는 철학이 그린다고 아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때 맞아요? 바로 해결할 때도 막 네.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뭐별 큰 의미가 있는 얘기는 아니었군요. 네. 그래서 저는 철학을 지금의 분들이 어쩌면 미래를 우리는 알고 싶잖아요. 그렇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 뭐예요 결국? 네. 내가 미래를 빨리 알고 싶은 그 마음에 맞아요. 이게 이제 그 욕망들이 투영돼서 그 지금 대박 드라마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누구나 다 그런 걸 원하지만 음. 근데 어쩌면 그 길은 생각보다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철학을 잘 이해하면 어쩌면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도 우리 인류가 어떻게 나아갈지도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그래요? 네. 저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철학은 그럼 다 나온 게 아닌가? 더 나올 수도 있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미 나온 문제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이제 새롭게 해석하고 실천하느냐. 네. 그게 이제 철학의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그 원리를 새롭게 항상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 철학을 왜 이 두껍고 방대한 책에서 그리스 철학을 오늘 주로 할 건데 네. 기본적으로 그리스 철학이 가지고 있는 큰 세 가지 특징이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사실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뭐 여러 가지 신화도 있고. 길가메시. 네, 맞습니다. 나온다. 그런 신화들도 있고 하는데 네. 왜 이제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라고 할까, 자연 과학이 네.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됐냐 이거죠. 그럼 결국 첫 번째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종의 추상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추상적 개념들. 우리 흔히 말하는 추상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사물이랄까 여러 가지 개념들 속에서 공통된 속성이랄까 본질을 이제 뽑아내는 게 이제 추상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A와 B와 C라는 쭉 이게 있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한국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추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세계를 설명하는데. 그리스 때부터. 예, 뭐 신들이 뭐 했다. 물론 그리스 신화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제 그리스의 자연 철학에서 추상 개념을 세기 시작했다. 예, 그게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원리를 이제 설명하려고 한다 이거죠. 원리를 이 세계를 구성하는 단위는 무엇인가? 세계를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거는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뿌리를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네네네. 그럼 세계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뭐 요소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근본이라는 것들을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추상적 개념을 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질문하기 시작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종교라는 것은 똑같이 이렇게 뭐 추상적인 것도 나올 수 있고 근본적인 것들도 제시할 수 있는데 종교는 기본적으로 믿어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종교의 신이랄까 아니면 그 종교의 어떤 창시자 교조의 말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아무리 그가 나의 스승이라 하더라도 그걸 일단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완전히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 다시 한번 또 그려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비판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탈레스가 만물의 원리는 물이다라고 했는데 탈레스의 제자에 해당되는 뭐 아낙시만드로스는 아니다. 무한자다. 만물의 기본 근본 원리는 아페이론이라는 무한자다. 또 그러니까 또 그 제자인 아낙시메네스는 아니다. 만물의 근본 원리는 공기다. 이런 식으로 스승의 예를 들어 근본 원리도 이거는 좀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가지고 또 나 나름대로의 어떤 원리를 새롭게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우리가 학문이라는 것으로서 승립할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문의 세계라는 것은 항상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짓밟힐 수 있다. 짓밟혀도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들이 나의 선배 아주 내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선배들부터 또 내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후학으로 넘어가는 항상 공동작용이라는 걸 인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이 절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가 아니라 항상 잠정적으로 네네. 잠정적으로 지금 내가 진리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식으로 제출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학문의 어떻게 보면 원류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신화나 종교라고 할까 이런 것들하고 다른 인간의 새로운 하나의 어떤 지적인 사회 방식으로서 바로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인간 중심으로 커다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났다. 그렇게 한번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씀대로 보통은 네. 이제 우리가 종교가 예를 들어 내가 물교다 이러면 이 만물이 물이다라고 딱 전제하고 끝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설명을 좀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뭐 신이 만들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만물이 물이다는 것을 딱 전제를 하면 그것을 계속 이제 그 전제를 비판적으로 계속 검토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떤 이건 확실하다 해가지고 내 거에 맞는 확증 편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내가 딱 말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스스로 시도한다는 거죠. 물은 도대체 어떻게 돌이 됐냐? 그렇죠, 뭐. 물은 어떻게 좀 비는 어디서 내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추론하면서 그게 지금 과학으로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하고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권위라든가 이런 어떤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한다 이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것부터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나 신화와 달라지는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내가 왜 나인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검토하고 성찰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인간의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한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세계 G3가 되기로 한다. 라고 우리가 선언한단 말이죠. 네. 자 오늘부터 우리는 미국을 이겼다기로 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중국을 이기기로 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종교나 신화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과연 G3가 될 수가 있을까? 우리가 G3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은 G3가 선언하는 걸로 우리는 가능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자기 비판, 자기 성찰을 가능하게 할 때 네. 힘이 생기거든요. 철학의 힘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막 환호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결국 아테네 사람들한테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그랬단 말이죠. 나는 아테네라는 말을 괴롭히는 등에 그 말에 붙어가지고 말파리처럼 피 빨아먹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철학자들을 이제 싫어하고. 왜냐하면 자꾸 이빠른 소리 하고 우리가 좋다고 하는데 저희는 끊임없이 과연 그게 그런가? 이러면 안 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진정한 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의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의 성장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결국은 이런 철학적 사유라고 할까 철학적 사고방식이 같이 갔기 때문에 그리스가 인류 문명, 서양 문명의 이제 원류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의문들을 이제 종종 가지곤 합니다. 네, 어떤 예를 들면 의문이죠? 유럽에서 예전에 네. 그 중국에서 뭐 향신료도 사오고 뭐 차 같은 거 이렇게 막 수입하면서 네. 굉장히 그 무역 적조가 좀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왜 그들은 한반도에 와서 초이 선사의 초이차를 가져가야 할 생각을 못했을까? 그때 몰랐으니까. 단순히 그랬을까요? 어쩌면 저는 초이차의 수출을 막았던 세력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수출을 왜 막죠? 그 좋은 걸? 예전 국가의 보배 같은 거죠. 보배군요. 네, 그래서 예전에 뭐 어떤 금 제조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든 이제 지키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그 초이 선사의 그 차를 만드는 전통적 그 비법, 그걸 이제 우리 나라만 지금 뭐 그 고려 청자 만드는 상감기법 이런 거 다 우리만 지켰잖아요. 제가 마셔보니까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있잖아요. 참 향이 좋더라고요. 향이 그냥 집안 은은히 아 퍼지는. 진짜 좋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향만으로도 이미 집 전체가 아주 그윽한 차밭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자, 초이 선사의 그 차 지금 또 여러분을 위한 할인 행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티백짜리 요거 네. 3개를 구매하시면요 17티백 차를 또 사은품으로 오. 예전에 그 상품도 있었잖아요 17차. 네. 네. 네, 그 17티백 차를 또 비슷하게 또 이게 진짜 17차다 이런 걸 좀 보여주실 만한 티백 차를 사은품으로 드리니까 네.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차 초이차와 함께 또 향긋한 하루 보내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초이 꽃잎차 명인 용운 스님이 만들어 더욱 좋은 초이차 청와대가 선물로 선정한 차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일상의 여유 세상을 향기롭게 하는 초이차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의 철학 네. 그걸 이제부터 네. 하나하나 이제 뭐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좀 알려주시네 그리스 네, 철학의 네, 어떤 네. 시작부터 네. 좋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서양의 지혜랄까 그 네. 서양 철학사 좀 몇 번 살펴봤습니다만 네.
오늘 조금 더 이제 그리스 철학을 더 들어가요? 예, 조금 더 한번 더 들어가 보죠. 네, 움베르토 에코가 쓴 네. 경이로운 철학의 역사라는 책에 네. 나온 내용들 위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그리스 이제 자연 철학하면 이제 밀레토스 학파라고도 부르죠. 맨 처음이 거의 이 자연 철학부터 네, 시작해요. 네, 네. 네, 밀레토스 학파,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의 특히 남서부 지방이죠. 이오니아 지방이라고 부르는. 이오니아 지방. 거기에서 이제 밀레토스라는 도시가 있었죠. 밀레토스라는 네. 바닷가 도시죠. 네. 자, 그렇게 바닷가 도시에서 결국 탈레스랄까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탈레스. 그러니까 이 밀레토스라는 데가 해안가 도시니까 교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뭐 사람들과 물자가 올 것이고 이집트에서도 올 것이고 뭐 유대 쪽 그 페니키아 이런 데도 올 것이고 다양한 이런 물자가 오고 사람이 오다 보면 서로 이야기가 섞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 자기들 신화만 이야기하면 이게 그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신화라든지 이런 이야기 말고 다른 뭔가를 갖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겠죠. 범용으로 통할 만한. 네. 아무래도 이 세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뭐 이집트 신화 갖고 이야기하고 유대 신화 갖고 이야기하고 메소포타미아 신화 갖고 이야기하고 이 그리스 신화 갖고 이야기하면 이게 보편성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뭔가 이 사람들에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듣고 좀 강하게 설득되는 것들. 네. 그건 진짜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드는 세계를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의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서 세계를 설명한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겨났다. 이제 보통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탈레스죠. 탈레스. 기원전 7세기 후반에서 이제 기원전 6세기 초에 활동했다고 하는데 이 탈레스 다음에 이제 제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뭐 이렇게 이제 연결되고 그 밀레토스 위쪽에 보면 도시에 또 에페소스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네. 그 에페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상하는 도시인데 그 도시를 상징할 때 보면 아르테미스 여신이 막 그 계란 처음에 저는 계란인 줄 알았는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 상에 그냥 이런 동그란 계란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달려 왜요? 있거든요. 좀 징그러운데? 그 계란이 아니고 이제 젖가슴이라는 거예요. 왜 가슴이 그렇게 그 다산을 뭐. 상징하는. 네, 근데 아르테미스는 사실 처녀신인데 처녀 사냥 여신인데 어떻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많이 달려 있는 걸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네. 그 에페소스 출신의 이제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가 뭐 크게 보면 요 이오니아의 어떤 자연 학파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만물의 어떤 이 세상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 네. 이 뭔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물이다, 무한자다, 아니다 공기다. 뭐 헤라클레이토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여기도 크게 그 영향권에 안 벗어나니까 만물의 근본 원리는 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요 넷이 하나의 어떤 이오니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자연은 뭘로 구성되어 있나 이제 요게 제일 궁금했군요. 그렇죠. 분들은. 근데 이제 자연을 뭘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계를 만드는 기본 단위에 이 사람들이 관심을 뒀다면, 물론 헤라클레이토스는 세계를 움직이는 게 뭔가 만물이 항상 변화하니까 물론 조금 그 결은 약간씩 다릅니다만 네. 크게는 이제 같이 들어가고요. 바로 이제 아낙시만드로스하고 좀 비슷한 시기에 그 바로 그쪽입니다. 사모스 섬 바로 그 소아시아 앞쪽 섬인데 거기서 이제 좀 활동을 하다가 다시 이탈리아 남부 쪽 우리가 그때 대그리스라 해가지고 이탈리아 남부에 이제 그리스 쪽 식민 도시들이 많이 건설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 근데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다른 게 세계를 만드는 그러니까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아니라 세계를 유지하는 원리 있죠. 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 원리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를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이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원리가 뭘까? 그래서 이 사람은 숫자라고 본 거죠. 숫자. 예. 수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은 이제 다릅니다만 네. 이제 크게 보자면 이오니아 학파는 이런 정도가 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는 세계를 구성하는 이제 근본 원리로서의 그 수라고 할까 이걸 중요시했 거죠. 그리고 이제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제 불이라고 했습니다만 헤라클레이토스는 기본적으로 만물 유전이죠. 세상은 항상 변화한다고 본 것이고 그에 반해 가지고 또 이제 이탈리아 바로 그 대그리스 쪽 도시 출신의 엘레아의 제논도 있습니다만 그쪽 사람들이
스승이 누구냐면 파르메니데스. 이 파르메니데스는 세상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론론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가 있고 뭐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물질 재료와 조합이 바뀌는 것이지 실제로 변하는 것은 없다. 요런 이제 파르메니데스가 헤라클레이토스하고 또 이제 반대되는 크게 이제 이 자연 철학이라고 할까. 요 정도로 이제 우리가 잡아볼 수가 있는 저 거죠. 이거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과학이 막 발달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상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주가 너무 크다는 걸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우주가 뭘로 구성됐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하. 그쵸? 야, 이지선 성우 달라졌어요. 달라지고 있나요? 일당백 처음이랑 너무 달라졌어요. 아, 그래요? 예. 어때? 이 어떤 그 지적인 호기심. 네. 아, 이런 것들이 지금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재밌어요. 철학은 진짜 재밌는 것 같네요. 그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제 대립하고 있고요. 헤라클레이토스군요. 예. 근데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그 일종의 세계가 결국 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네.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반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근데 현실에서는 변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파르메니데스가 제기한 문제 의식을 수용을 하되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시칠리아 섬이죠. 지금의 시칠리아에서 활동했던 엠페도클레스. 시칠리아면 이탈리아 쪽 아닙니까? 그 바로 밑이 있죠. 이거 맞습니다. 시칠리아 섬. 근데 네. 이제 그 바로 시칠리아에서 활동했던 엠페도클레스. 그리고 이제 아낙사고라스. 그리고 우리 데모크리토스 원자론 아톰이라는 것들. 크리토스요? 네, 데모크리토스. 데모크리토스.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파르메니데스가 제기했던 그 이론론의 문제들을 그 사람 나름대로 받아들이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인 거죠. 네네. 그 이후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피스트죠. 소피스트 하면 보통 궤변론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소피스트 자체는 지자라는 뜻이에요. 응? 알지자, 사람 자자. 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피아 아시잖아요. 철학 필로소피아. 네. 필로소피. 그게 필로스와 소피아의 그 합성하지 않습니까? 필로스가 뭔가를 사랑하는 사랑하고 거죠. 소피아가 지혜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소피스트가 바로 그 소피아예요. 지혜로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궤변론자가 되었고 그 소피스트하고 이제 가장 이제 척을 졌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였던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이제 결국 우리 플라톤이고 네. 그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세계가 뭔가 네. 도대체 세계를 움직이는 게 뭐고 세계가 뭐고 이런 식으로 항상 세계 원리를 설명하려고 했는데 결국 소크라테스에 와가지고는 그 세계를 묻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문제를 완전히 그 원리를 바꿔버렸죠. 네. 지금까지 원리는 세계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선한 존재이고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꿔버렸죠. 그리고 플라톤은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이 세계가 존재하는 근거가 뭐냐? 결국 이데아라는 걸 끌고 온 거죠. 이데아. 이데아라는 게 있다. 이데아에 다 이건 그림자들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그 원리 틀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그죠? 기존의 원리 틀을. 네. 지금까지는 뭐 세계를 구성하는 단위가 뭐고 세계를 유지하는 질서의 원리가 뭐고 이런 거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계의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꿔내는 게 이제 철학의 철학이 그때 시대의 어떤 요구에 뭐 부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 또 플라톤의 그 문제들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나름대로 이제 해답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의 그리스 철학이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로 아시다시피 아테네가 몰락하게 되고 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우리 흔히 아는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가 정복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나타났던 것들이 우리가 아는 네 맞습니다. 그게 네. 바로 이제 스토아 학파랄까 그리고 겐유학파 그리고 뭐 쾌락학파, 에피큐로스, 쾌락학파 이렇게 나오면서 그것들이 뭐 결국 나중에 헤이주의, 신플라톤주의 갔다가 이것들이 이제 결국 종말을 구하고 이제 중세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이제 보면 하나의 흐름인 그리스 거죠. 철학의 흐름. 큰 하나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네. 세계를 묻다가 결국 인간으로 온단 말이죠.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근대 철학도 어떻게 성립하냐면 우리가 네. 근대 철학하면 데카르트 그리고 뭐 베이컨, 로크 이런 홉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경험론, 대륙의 합리론 네. 그것이 이제 칸트에게 와서 독일 관념 철학이 종합을 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만들어진 것도 똑같아요. 이 그리스 철학 만들어진 것처럼. 자, 그리스 철학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만의 신화가 옳고 자기만의 신 이야기만 하고 있다가 네. 이 밀레토스라는 도시에서 다양한 도시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신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야 우리 신이 만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세계를 설명할 보편적인 원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근대 철학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신이 모든 걸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중세가 끝나갈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신대륙을 발견해야 되고 그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정말 지금까지 어떤 기독교의 설명 갖고는 이게 해명이 안 되고 있는 막 여러 가지 현상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기독교에서의 어떤 신이 가지고 모든 사회 질서를 정당하고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종교 전쟁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이미 더 이상 이제 신으로 갖고 기독교 교회를 가지고 이 세상을 설명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이게 기독교 신이 살아있는 세상을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네. 할 때 철학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사회계약론. 이제 신이 이 사회를 만들어주고 왕한테 권력을 준 게 아니야. 우리 인간들이 다 각각의 권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양도를 해가지고 사회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를 만들었고 인간이 그러면 이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제도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 제도 바꾸면 돼. 왕 없애도 되는 거야. 우리 더 좋은 제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민주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이 원리적으로 보면 이제 경험론의 과학으로 나가가지고 네. 이거는 왜 이렇게 될까? 신이 그렇게 만든가? 그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신이 만들었거든 전면적으로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타블라 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백지. 인간이 태어날 때 빈 석판 같은 거다 이거죠. 근데 그것들이 경험을 하면서 자꾸 채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씩 경험을 통해서 그 현상들을 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과학으로 이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인간은 자연과 사회를 인간의 손에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본 게 근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세상에 대한 것들이 그리스처럼 흔들리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뭘로 만들어낼 건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처음에는 세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에서 네. 인간으로 나아가고 네. 또 그리스 철학도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이게 다 뭐가 다르니까 보편적인 걸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지고 처음에 그것은 세계가 뭐라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똑같이 나아가. 그리고 사회 계약론이 있었기에 프랑스 대혁명이든 이런 게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신에게 의해서 받은 게 없다라고 해야지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신이 준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맞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변화시킬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고. 예, 그건 신이 준 거를 어떻게 감히 건드립니까? 예. 자, 이게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하네요. 철학의 그리스 철학의 큰 흐름은 일단 파악했죠. 네, 파악 완전했습니다. 자연 철학부터 시작해서 네. 점점 인간으로 내려와서 스토아과 헬레니즘 여기까지 이어지는 네. 큰 흐름이 있는 겁니다. 네, 흐름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하나하나 네. 저희한테 좀 소개를 해주시는 네. 거죠? 탈레스부터 이제 탈레스. 탈레스. 그래서 물을 만물의 원리이자 기원, 이게 아르케라고 하거든요. 아르케. 네. 이게 보통 본질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만물의 본질은 물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때 아르케라는 게 본래 이제 그리스 어원으로 보면 원리라는 뜻과 기원이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대요. 본질이라는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이다 할 때는 기원의 뜻도 있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뜻도 있고 네. 또 그것이 하나의 원리, 프린시플, 근본적인 하나의 어떤 법칙과 같은 거죠. 그것이 이제 아르케인데 이 사람은 이제 물로 본 거죠. 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네. 그 탈레스가 생체 현상을 관찰하면서 액체가 담당한 역할에 아주 주목을 했다는 거죠. 우리 몸에 피가 늘 흐르고 있고. 그렇죠. 네. 그 사람 물 없으면 금방 죽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물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밀레토스가 결국 항구 도시니까 허구한 날 물 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신화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뭐 메소포타미아 신화, 이집트 신화 오고 하는데 다 그 4대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권이 다 강이잖아요. 물로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신화도 물로 나오고 이집트 신화도 물로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뭔가
이 물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우주의 기원이다. 이래서 이제 탈레스가 거기서 착안한 거 아니냐. 근데 이때 이제 물이라는 게 어떻든 단순하게 아주 구체적인 물이라기보다 추상화된 물일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네. 생체, 피도, 액체고, 뭐 강도, 바다도 다 그런 것들을 하나의 속성을 물이라는 속성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뽑아서 이 세계의 본질은 아르케다, 물이다, 아르케는 물이다라고 할 수 있었겠죠. 네. 자, 내가 그러니까 우리라고 아르켜줬잖아. 아케. 네. 근데 어쨌든 뭐 이게 물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뭐 신이 이걸 세상을 만들었어. 신이 이렇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구성하고 뭔가 여러 가지 움직이는 것들이 근본적 원인이 물질적으로 이제 봤다는 것이 탈레스의 가장 위대성의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큰 인식의 전환이 한번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까지는 뭐 신의 것으로 다 돌렸는데 자연에 대한 탐구.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피지스에 대한 탐구로 자연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업적 아닌가 싶어요. 신으로 설명하면 사실 뭐 못할 게 없고 네, 제일 편한데 네, 뭐 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뭐 무슨 신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떤 물질을 특정을 해서 혹은 뭐 그 원리를 특정을 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세상의 기본이다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강물, 바다, 뭐 우리 몸을 흐르는 여러 가지 피, 뭐 다 보고 그 다양한 현상에서 이 공통적인 것들을 물이라는 것으로 추상화냈고, 네. 그런 다음에 원리를 설명하려고 이 만물은 본질은 물이야라고 하고, 그리고 기존의 신화적 설명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탈레스는 그리스 철학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사람이다는 거죠.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탈레스가 우리가 항상 그리스 철학이랄까 서양 철학을 시작할 때 이 탈레스를 가장 먼저 딱 꼽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네. 탈레스는 뭐 일화는 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항상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탈레스가 예, 뭐 우물인가 뭐 구덩이에 빠지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었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뭐 저 뭐 밤하늘을 바라보고 한참 우주를 보는데 예, 바라보면서 자기 발밑 그것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철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할 때 탈레스가 뭔가를 하나 보여주는 거죠. 뭘 보여주죠? 그래서 내가 별자리 이런 그 기상 현상, 이 별자리를 보면서 계절이랄까 이런 변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올리브 다음에 뭐 풍년이 잘 들 거다 해가지고 올리브 그 기름을 짜는 그 압착기 있지 않습니까? 네. 기계 틀을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가 그다음 그때 올리브가 이제 풍년이 드니까 사람들이 그 네. 올리브 기름 짤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자기가 해가 큰 돈을 벌었다. 학문이란 건 이런 거다. 돈을 벌려고 작정한다면, 현실에 개입하려고 작정한다면, 세상과 동떨어진 게 아니고 맘먹으면 얼마든지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바로 호생 같은 이야기였죠. 네. 그 남산골에서 10년 콧물을 흘리고.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돈 안 벌려고 작정하니까 그 뭐 뭡니까 매점 몇 석 해가지고 과일 다 매점 몇 석 해갖고 뭐 말총 매점 몇 석 하고 해가 금방 돈 다 벌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탈레스가 그런 이제 에피소드들로도 유명하죠. 네. 그래서 어떻든 자연을 주제로 철학적인 견해를 피력한 최초의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낙시만드로스죠. 아낙시만드로스. 이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만물을 아르케를 물이라고 하면 그럼 불도 나오고 흙도 나올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한정하지 말자 이거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어떤 걸로 한정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제 신들의 속성에서 아이디어를 빌려온 거예요. 신이라고 하면 불멸하고 비인격적이고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동시에 막 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동시에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 결국 그것을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은 아페이론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아페이론이야. 네, 무한자, 무한하다는 무한자? 거죠. 무한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페이론은 이 무한한 것에서 결국은 이 변화가 나온다는 거죠. 일종의 무한한 이게 창고고 이 창고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덥거나 차가운 요소들 이런 것들이 물이나 물의 요소가 나오면서 이제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무한한 게 있고 이 무한한 것 속에서 더운 기운, 차온 기운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 세상을 만들어냈다라고 보는 거죠. 그건 이제 자연 현상을 좀 많이 관찰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 예를 들면 네. 왜 샤워 같은 거 할 때 갑자기 이제 뜨거운 물 틀고 약간 밖에 추우면 막 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찬 기운과 뜨거운 기운이 만나면 막 김이 나. 그리고 그게 어디 맺히면 막 물방울이 돼.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아, 무한한 뭔가가 있는데 찬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만나니까 물방울이 되네. 이렇게 이제 물이 점점 커지나 보다. 이런 이제 관찰을 했던 거예요. 아유, 참 비유 잘하시네요. 그래요? 네. 오, 전 지금 약간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아,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생각이 내가 듭니다. 필요한 겁니다. 네. 그 그러니까 이론은 다 네. 누가 만들었죠? 저 안학시 만들었잖아요. 안학시 만들었어.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더. 외우는 거. 아르케 아까 뭐라고요? 아르케 뭐? 이거 다 내가 가르쳐 줄게. 아, 그다음에 다음 건 그거 뭐라고? 누가 만들었다고? 안학시 만들었어. 그렇죠. 좋아. 그 네. 바로 이 아낙시만드로스의 이 무한자는 아페이론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무한자는 앞에가 근데 우리가 아는 한글 앞에가 아니죠? 예, 예. A라는 것은 보통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아톰이랄까요, 원자. 아톰이란 것은 분할이 안 되는 거죠. 쪼개지 않는. 그러니까 A라는 게 부정을 나타내죠. 아페이론도 이제 한정되지 않는 무한자인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세계를 만드는 게 신이고 네. 질서를 구하는 신적 원리가 있는데 우주는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무한자라 이거죠. 무한자. 이 무한자에서 지금 말씀대로 이제 덥거나 차가운 기운이 나오면서 세계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신화적인 우주가 탄생했다. 우주가 창조됐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이 무한자라는 이 자가 사람을 지칭하는 자예요? 아니죠. 그러면요? 그거는 그냥 정말 무한한 덤띵. 그렇죠. 무한한 그러니까 띵. 예, 한자로는 뭐 넘자자 쓰지만 일단 사람이란 뜻보다는 그렇죠. 띵의 의미죠. 무한한 무한한 건데. 어떤 것들. 요럴 때는 제가 약간 네. 물론 이제 한국을 너무 사랑하는 정프로입니다만 네. 약간 좀 섭섭할 때가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거 이제 뭐 방금도 뭐 앞에 이런 얘기 쭉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라틴어니 뭐 이런 데서 하면 히브리어니 이런 데서 네. 아마 나온 네. 어원일 텐데 다 결국 이어서 뭐 영어로 불어로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네. 스페인어로. 걔네들은 대충 이거 보면서 뭐 특별히 해석하지 않아도 네. 대충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말의 느낌이 이런 것일 거라는 추정이 가능할 텐데 네, 네.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이게 부정 접두 A에다가 뭐 페이론 붙이 이걸 또 다 해야 되잖아. 네. 약간 이럴 때 좀 조금 섭섭합니다. 그 사실 뭐 우리가 한글이 지금 후민정음을 만들기야 우리 15세기에 만들었습니다만 네. 그것이 이제 정말 우리 공식 언어로 된 거는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 해방 이후부터 이제 한글 세대가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지금 모자란 지점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학술 용어랄까, 추상 용어랄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약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페론 이런 말 나오면 아톰 이런 말 나오면 그 영어권이든 아니면 유럽어권들은 기본적으로 대충 알아들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렇듯이 이 언어라는 게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보물창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막 영어가 좋다. 영어가 우리 쓰자 이런 것들이 그거 영어를 쓰면 편리성은 정대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아페론 할 때처럼 그거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말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외국 사람들이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우리가 신조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대충 알아듣는 게 있잖아요. 네. 그 감각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근데 쌓이고 있군요. 네, 근데 제2외국어로서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한글을 갈수록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게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려면 뭐 그 과학이든 사상이든 이 우리 말에서 갖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손들은 조금 더 저 같은 불편함을 겪지 않기 네. 위해서 제가 더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네, 노력 많이 그러려면 해주세요. 우리가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럼 뭐 책을 그냥 뭐 막 많이 읽을 수 있어요. 눈 아파 죽겠는데 목 아파 죽겠는데. 우리 건강도 챙겨야죠. 그러려면 리드모아 독서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리드모아 독서대와 함께 여러분 경추의 건강, 눈 건강 함께 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거북목 너무 많잖아요. 아유, 다 거북이야. 네. 무슨 해안가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하철 타면 다 목이 빠져 있어요. 맞아요. 책 읽다가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네. 이제 스마트폰도 리드모아 독서대에 올려놓고 태블릿도 올려놓고 그럴까요? 그리고 나서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라는 겁니다. 저 다 봤습니다. 11화까지? 네. 네.
재밌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도 리드모아 독서대로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면서 네. 집중력도 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받침이 든든한 묵직한 리드모아 독서대 이렇게 큰 책도 문제없이 다 올려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네. 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 아낙시만드로스 같은 경우는 네. 보통은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신화들이 되어 있는데 인간은 어떤 특별한 물고기의 뱃속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나가지고 자생력을 획득한 다음에 지상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스스로 이제 자생력을 딱 얻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상에 딱 등장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신화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건 다른 완전히 이제 새롭게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고 본 거죠. 물론 이제 그거 알고 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결국 우리 인간도 물에서 그죠? 네. 물에서 이제 점점 올라가고 무트로 올라와서 양서류 뭐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 거를 그렇죠. 뭐 물론 이제 우연일치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딱 오는 게 좀 있으셨나? 그러니까 이런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학에서 가장 규명하기 힘들었던 게 생명 현상,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설명하기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썼던 일리아 프리고진 같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자연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그 물이 있잖아요. 액체가 되어 있고 고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화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안정 상태거든요. 그죠? 같은 이제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아니면 또 주변 온도가 내려가서 물이 이제 얼음이 됐다. 그럼 어떻든 또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안정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런데 자연이란 것은 안정 상태가 아니로 기본적으로 비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의 어떤 것들 상황이 그러니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되어가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는 조그만 요소 있잖아요. 조그만 뭔가 하나가 탁 작용을 해도 엄청난 다른 현상으로 바뀌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잡계라는 말을 쓰잖아요. 복잡계는 뭐 원리가 뭐 복잡하다는 게 아니고 평형 상태에서 멀리 벗어나 있으면 복잡한 일들이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복잡계라고 하는. 그 자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연이 되게 안정화된 것 같은데 절대 자연은 변화의 연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뭔가 요소로도 엄청나게 다른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생명 현상도 그렇게 해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연이라는 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되어가는 상태거든요.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조그만 요소가 들어가도 또 휙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무한자에서 이런 기운들이 그죠?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그 아이디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어떤 추론의 아이디어나 그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하게 보여져요. 아낙시만드로스. 이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존재하는 것들이 탄생한 곳은 동시에 이들이 소멸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실상 불의에서 비롯된 암울한 의무와 고통을 감내하며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존재하는 이 세상 만물이 탄생하는 것은 결국 그것들이 죽어가는 곳이다. 생과 사가 하나라는 소리죠, 그죠? 이 세상이. 그리고 재밌는 게 불의에서 비롯된 암울한 의무와 고통을 감내하며 존재한다. 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불의에서 비롯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 세상이라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 우주를 구성하는 뭐 바람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계절이 변화하고 낮밤이 변화하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투쟁을 서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가 저렇게 되었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불의가 뭐냐면 어느 하나가 다른 것에 비해 우세한 게 불의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것들이 불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불의는 반드시 어떤 시간 내에 그것에 반대되는 또 다른 재료가 그것을 다시 대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우주라는 것은 결국 이 조화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서로 계속 균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역사상 제시한 거죠. 이게 참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을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디어는 세상이라는 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이 계절이 바뀌고 낮밤이 계속 돌고 돌듯이 한 방향으로 득세했다가 또 다른 것들이 올라갔다 계속 이거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쪽이 계속해서 우세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는 게 그리스 사람들이 나중에 그 운명이라는 것을 자기 몫으로 보거든요. 자기 분배되는 몫으로 보거든요. 운명을. 네, 운명을. 그러니까 보통 뭐 요즘 같은 경우는 현대 사람들은 운명을 데스티니라고 보잖아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운명은 자기 몫이 있다고 보는 거야. 자기 일종의 자기 그릇이라고 할까. 네, 크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커지면 다시 이거 줄어든다는 거죠. 몫은 항상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세간하고 좀 비슷하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많이 내가 뭘 갖고 있으면 뭐 5년 10년 후에는 내가 조금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네. 몫을 네. 분배를 받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가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폴리스의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어떻든 끊임없이 누가 너무 힘이 세고 이러면 도편 추방에 가서 추방을 시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그것들을 항상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도 안 돼. 이 사람 너무 혼자 다 하면 안 돼. 라는 것들이 항상 나눈다는 거 있죠. 몫은 정해져 있고 몫은 나눠야 되잖아요. 한쪽이 다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플라톤식으로 보면 머리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통치를 담당하는 것은 네. 철학자가 해야 되고 이 국방을 담당하는 것은 용기 있는 가슴 쪽에 군인이 해야 되고 생산 이걸 담당하는 것은 이제 평민 계급인 거죠. 네. 배를 상징되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항상 몫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딱딱 몫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어떻게 보면 아낙시만드로스의 그 이런 조화를 원리로 하는 이 우주의 법칙 이런 것들하고 상당히 좀 아이디어가 다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네, 좀 네. 듭니다. 네. 방금 나왔던 그 3단계에서 네. 철인, 군인, 평민. 네. 이 철인은 아이언맨이 아닙니다. 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철학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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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려고 말한 거예요? 아하. 조금 아셨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우주의 법칙하고 결국은 우리 사회생활에서의 법적 공방이 벌어지잖아요. 원고피고 이런 것들 사이의 유사성도 여기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아페이론이라는 것이 마치 재판관처럼 네. 이 아페이론이 이 법칙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이 무한자가 이 공방들 어느 한쪽에 우세하면 또 다른 쪽으로 이거를 대체시켜 주는 것들 이런 뭔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딱 그냥 자로 나눠 가지고 자 여기가 중간이야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이퀄리브리엄 할 때 역동적 균형이라고 하잖아요. 네. 끊임없이 미세 조정되면서 균형을 이루어가는 거죠. 네, 네, 네. 바로 그런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제 아낙시만드로스부터 나온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저는 네. 이집트의 네. 영향이 좀 컸다고 봅니다. 이집트에 어떤 걸 영향을 그 이집트 나일강을 보면 항상 네. 범람과 풍요가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네. 범람이 되면 사람들 막 뭐 수해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힘들어진 일도 그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가 뭐 이걸 빼갈 수도 있지만 또 그 영향으로 아주 영양분 많은 강상류의 것들이 내려와서 네. 또 하류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변화들을 매년 혹은 뭐 몇십 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런 물급 필반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다시 또 위로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감을 네. 여기서 좀 얻어온 게 아닌가.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네. 물극 필반. 네. 정풀은 또 그렇게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아페이론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의 우주를 그 여러 원칙들 원리가 있을 건데 네. 근본적으로 어떤 규칙적으로 교차하고 순환한다라는 것들. 음. 그러니까 뭔가 하나가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어떤 절대성하고는 좀 다르고 아페이론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따지고 보면 그런 것들을 항상 균형을 맞춰주는 절대자로서 그 정도만 이제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지 어떤 원리가 항상 다 절대적이다 이런 거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아낙시만드로스의 아페이론 아르케 적합한 거 아닌가. 저도 조금 네. 하나 아주 더 붙여보시죠. 부끄럽지만 네. 이 물을 아르케라고 해서 물만 하면은 사실 신과는 조금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말한 이 아페이로는 조금 더 신이랑은 떨어지려고 이제 하는 것 같고 네, 네, 네. 그래서 조금씩 더 멀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점점 더 느껴지네요. 인간의 철학으로 지금 내려오고 네, 있다는 네, 그런 네. 말씀이시죠. 여기서 저도 하나 그럼 더 붙이자면 비웃으시는. 아니 그게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네, 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그 한 가지 원칙뿐이다. 엄청 철학적인 뭐 그게 말이네요. 이제 결국 헤라클레이토스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만물 유전설. 헤라클레이토스까지 네. 가면 안 또 되는데. 나오겠네요. 네. 곧 있으면. 네. 만드로스. 만드로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낙시메네스죠. 네. 이 사람은 결국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탈레스와 아낙시만드로스를 다 비판하면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낙시메네스가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아페론 이렇게 무한자가 이 우주의 아르케라고 했는데 그거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지 않냐. 확인이 안 되죠. 무한자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논외로 해야 된다 이거죠. 확인이 안 되니까. 확인이 안 되니. 그리고 물이 아르케라고 했는데 탈레스는 과연 그런가 이거죠. 물이 아니라 대기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이 변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맞지 않습니까? 대기 온도 변화에 따라서 물이 얼기도 하고 또 녹기도 하고 하니까. 증발되기도 네, 하고. 그 증발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물이 과연 본질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오히려 뭐냐? 오히려 공기가 형태가 한정되지도 않고 농도에 따라서 공기는 고체도 되고 기체도 된다. 그러니까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이게 잘 들어맞는다 공기가. 그리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호흡 아니냐. 물을 안 마시고 뭐 밥을 안 먹고 다 좋지만 호흡은 뭐 1분 2분만 안 해도 다들 죽지 않느냐 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근본의 아르케는 공기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변화도 잘 설명하고. 네. 공기, 숨. 그렇죠. 근데 바로 그러니까 지금 숨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우리가 숨에는 항상 인간의 영혼이 담겨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보자 이거죠. 이 공기라는 게 뭔가 모든 걸 다 둘러싸고 있죠. 우리 사방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세계의 본질하고 맞닿아 있는 느낌도 주고 네. 지금 말씀 그대로 생명체에 숨이 필요한데 이 지구도 대기가 이제 에워싸고 있을 거다. 공기가 에워싸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면서 인간은 소우주고 이 우주는 대우주다. 이 세상은 대우주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도 이제 이 숨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우주와 대우주가 서로 교류하는 그게 이제 숨인 거군요. 그렇죠. 아, 코기토 에르고 숨. 그렇습니다. 네. 외우기 그래서- 쉽게 좀 잘 좀 네.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네. 우리가 죽듯이 이 숨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고 또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게 공기 아니냐. 네, 네, 네. 그리고 공기라는 것이 이제 그 농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보니까 변화도 잘 설명하고 자 그러면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인간의 영혼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공기라는 것이 결국은 세상의 근본적인 아르케다라고 이제 설명했던 거죠. 공기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했다는 거에 저는 매우 큰 점수를 이 아낙시 메네스 씨한테 저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있는 건 확실하고. 근데 있는 것도 우리는 확신하지만 네. 아마 그때 분들은 있는 것 자체를 많은 분들은 아예 몰랐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무한자보다는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아르키메네스님, 요분이 이제 네. 공기를 아르케 네.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무엇인가를 봤다는 네. 거는 네. 좀 대단한 발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영혼이 우리를 지탱해 주듯이 이 공기가 이 세상을 지탱해 준다.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도 나름 네네. 유사성을 가지고 설명했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현실 세계의 물리적 요소들을 의식하면서도 우주의 질서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신화적으로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공기라든지 어쨌든 추상화되고 물질적인 존재로 설명했으니까 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선배들의 그 세계관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가지고 이런 약점이 있고 이런 비판을 하고 자기 걸 딱 제시를 했으니까 네. 정말 말 그대로 참 철학적인 네. 하나의 어떤 세계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공기랑 이제 숨에 대해서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은 그럼 뭘로 또 이거를 비판을 하면서 등장할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헤라클레이토스하고 네. 이제 파르메니데스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이 세상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붙기 시작하는데, 네. 자 지금 요 세 명은 결국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단위, 세상을 만드는 근본 단위에 집중했다면,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아낙시만드로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예, 피타고라스는 바로 세상의 어떤 만드는 단위가 아니라 세상을 유지하고 구성하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좀 다르게 접근했던 거죠. A제곱, B제곱은 C제곱이고 아니면 네, 맞습니다. 맞아. 네.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형님.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이오니아 지방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던 사모스 섬 출신이긴 한데 나이 40에 사모스를 떠나가지고 남부 이탈리아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사람들이 그 식민 도시를 건설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메갈레 헬라스라고 하는데 대그리스죠. 자 거기서 이제 하면서 밀레토스 아까 말씀드린 그 자연 철학자들, 자연 과학자들의 과학 지식하고 네.
또 이 이탈리아 남부지방 우리 예전에 불멸의 열쇠라는 책에서 했습니다만 그 메갈레 헬라스 그 대그리스 지방이 종교 의례가 좀 있었단 말이죠. 네. 특히나 그 유명한 종교 의례가 오르페우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오르페우스가 아주 악기 연주를 잘했잖아요. 잘하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유리디케가.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부인이 죽어가지고 그거를 막 한탄하면서 슬퍼하고 노래를 하니까 결국 신들이 하계로 내려보내줬잖아요. 하데스가 다스리는 네. 명계로 내려보냈는데 그래서 거기서도 음악 연주를 잘하니까 할 수 없이 데려가 됐단 말이죠.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네. 근데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는 바람에 돌이 됐죠. 돌이 아니고 이제 아닌가 죽었나? 그죠? 그냥 다시 내려간 거죠. 다시 이제 네네. 유리디케는 내려가고 자기 혼자만 올라야 되고 결국 이 사람은 그렇게 그 한탄을 하다가 네. 이제 나중에 디오니소스 축제 그 바코이들에게 뭐 찢겨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 오르페우스의 의례가 뭘 하냐면요. 이 디오니소스 의례를 이제 제정한 이제 올페도 신으로 보기도 해요. 올페를 신으로 보기도 하는데 아폴론의 아들이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디오니소스 신화가 디오니소스가 제우스와 세멜레에서 났다는 사람도 있고 또 제우스하고 바로 하게 그 하데스의 부인인 페르세포네 하고 사이에 났다고도 해요. 그 제우스와 페르세포네 사이에서 디오니소스가 났는데 디오니소스가 그 술 많이 네, 마시고 바꿨어요. 축제하는 예, 거죠? 예. 네. 근데 그거를 티탄들이 어린 디오니소스를 그냥 갈기갈기 찢어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페르세포네 사이에 난 거를. 거인족들. 네, 거인족들이. 네. 그래서 제우스가 분노해가지고 이 티탄들을 번개로 다 이제 죽여버린 거죠. 자기 피카츄예요, 뭐. 자, 그런 다음에 거기서 티탄의 재에서 태어난 게 인간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항상 재를 갖고 태어난 거죠. 오점을 갖고, 그죠? 약간 그 기독교 원죄론이랑 좀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항상 그 페르세포네에게 속죄를 구해야 된다 이거죠. 페르세포네 아들을 잡아먹은 티탄의 그 재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축제를 하는 거 우리가 정화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이 오르페우스 이제 그쪽이 의례가 유행했던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냐면 오르페우스가 결국은 저승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게 환생이란 거하고 연결되고. 네.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가 결국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가 종교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환생을 믿고 그리고 뭐 피타고라스 학파는 누에 콩을 먹으면 안 되고 예전에 한번 그 방송할 때 말 네네. 콩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의학적인 요즘 근거가 있대요. 그 어떤 질병에 그 병이 그 누에 콩을 먹으면 안 좋대요.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기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아요. 뭐 제비집 있는 쪽에 뭐 같이 있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금기가 많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이 사람은 결국 자연과학적인 지식에다가 종교적 지식까지 같이 결부된 상태에서 이제 이 피타고라스가 세상의 어떤 구성하는 근본 원리는 숫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제시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자, 근데 이게 결국은 이 숫자라는 거는 뭐냐 이거죠.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속 우리가 보고 있으면 사람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고 늙고 죽고 변하잖아요. 만물이 다 변하는데 네. 오직 숫자, 추상적인 숫자만이 불변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의 원리는 결국 변하지 않는 것에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만물의 구성 원리는 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이 세계를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인가에서 이 패러다임을 전환해 갖고 무엇이 세계를 질서롭게 만들고 있나, 질서 있게 지금 이 굴러가게 만드는가, 네. 숫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학을 이렇게 좋아하셨군요. 네. 그 음악도 이제 제가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네네. 오도 음정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음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뭡니까? 비율로 따라 가지고 이 음정이 좋은 소리가 나오고 이런 게 다 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그 화음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네. 근데 그것을 아름답게 내는 거는 정수비로 충분히 낼 수가 있다고 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자연적 원리를 내포하고 있고 이 전부 그냥 결국 산술, 기하 다 이게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계라는 것은 결국 수와 연결된 코스모스라는 거죠. 코스모스가 우주란 뜻도 있고 질서란 뜻도 있잖아요. 좋아. 그래서 그 작곡과를 다니는 학생들은 네. 반드시 이걸 배우게 됩니다. 네. 그게 아마 과목이 화성학? 화성 그런 거 해갖고 네. 네. 몇 도의 좋은 소리 이걸 반드시 또 지켜야 되는 거. 수학적으로 음악을 굉장히
아주 만드는 네. 또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음정이란 말을 쓰잖아요. 정의란 게 네. 네. 그 사정거리 할 때 정자거든요. 거리 정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음이라는 것들이 거리란 말이죠. 네네네. 우리가 뭐 반 그 있지 않습니까? 5도 7도 하면서 다 그 나오지 네네. 않습니까? 수학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이 피타고라스가 이때부터 이걸 그러니까 음악과 수학을 네. 접목시키는 네. 이걸 하셨다 이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의 어떤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네. 일종의 공동체를 만들고 아주 엄격한 계율을 지키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피타고라스 뭐 사후에 폭동과 방화가 일어나서 결국 이 사람들이 그 남부 이탈리아에 있다가 그리스로 다시 쫓겨났어요? 다시 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일화는 되게 많아요. 미래를 내다봤다. 또 투명 인간으로 변하기도 했다. 네? 허벅지가 금으로 된 허벅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피타고라스가요? 네, 동시에 여러 장소에 출연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약간 피타고라스 일화가 많아요. 신처럼 종교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올페우스와 관련된 종교 의례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환생설이죠, 환생. 뭘로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하고 육신만 뭐 이 육신에 바꿔가면서. 재육신 가는 거죠.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렇잖아요. 영혼은 그대로인데 육신만 유년 후에서 그 지금 뭡니까 그 재벌집 진도준으로 진도준. 바뀌었다 이거죠. 보시나 봐요? 저도 책을 봤습니다. 아니 근데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네. 약간 미신적인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걸 믿었다니. 이 수학을 말이에요. 이 사람은 추상적인 방식으로 이해를 안 했어요. 수학에 1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1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뭐 존재를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어떤 물체가 존재하는 것이 1이고 4는 뭐냐? 4는 죽을 사. 정의, justice, 죽을 사람, justice. 7은 뭐냐? 7은 7은 행운. 행운. 네, 행운, 기회, 적절한 시기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예 사물 자체하고 숫자를 일치시키는 걸로. 그러면 약간 저희가 생각하는 그 수학보다는 조금은 다른 느낌. 그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에 비밀이 숨겨 있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문자에도 왜 어떤 분들은 한자 같은 경우가 한자에 일어난다 주술적인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계속해서 부적 쓰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파자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수비학이죠. 숫자에 힘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숫자에 근본적인 힘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네네. 바로 이게 피타고라스가 그런 지금 종교적인 의뢰, 자연과하고 뒤섞여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 된 것 같아요. 네. 이 재밌는 말을 해요. 모든 것은 변할 뿐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변할 뿐이지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은 변하지만 영혼은 불변한다 이런 거죠. 영혼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알맞은 형상이 있으면 거기에 깃듭니다. 짐승의 육체에 있다가 인간의 육체에 깃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고 돌 뿐 절대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네요. 어쨌든 우리도 결국 이제 원자로 돼 있고 네. 그 모두가 이제 분해돼서 또 어떤 걸로 되긴 하지만 이게 지구 밖으로 나간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제 뭐 흙도 되고 뭐 무슨 애벌레 에너지도 됐다가 하면 이게 이제 변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쨌든 맞는 얘기긴 하네요. 과학적으로 봐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금 더 어떤 사람은 진일보했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까지 그 밀레토스파들은 물질에서 원리를 발견하려고 한 거잖아요. 어떻든. 근데 이 사람은 수학적 원리에 바탕을 뒀잖아요. 추상적인. 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철학의 세 가지 조건을 따지면 좀 더 추상화 한 단계 추상을 높였으니까 좀 더 진일보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피타고라스까지 네. 네. 지금 그리스 철학의 계보를 지금 우리가 네. 꿰고 있는데 네. 네. 어때요?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이어지는 네. 또 원리에 뭘 둔 사람이 있나요? 네, 네. 그 이어지는 분들도 저희가 2부에서 그렇죠, 만나야 그렇죠. 되지 네. 않겠습니까? 끝났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한지 몰랐구나. 오, 한 시간 시간하고- 이번 되게 빨리 간다. 네, 훌쩍 갔잖아요. 이 철학이 그런데 재밌다고 얘기했잖아요. 재밌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의 이야기까지 저희가 네. 1분 마무리를 좀 하고요. 네. 숫자가 갖고 있는 매력이 굉장히 또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가장 그 큰 숫자라고 하면 어떤 몇이 생각나세요? 혹시 1인가요? 1? 하나. 하나. 큰 원리, 대원칙 하나. 1.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하는 그건가요? 1kg 커피가 여러분 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숫자 나올 때부터 제가 언제 얘기를 해야 되나. 네. 와.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네. 와, 큰 뜻을 품고 있는 1kg 커피였군요. 1kg 커피. 모든 커피가 하나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다면 바로 그게 1kg 커피가 아닐까. 네. 네, 1kg 커피. 지금도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따뜻한 커피가 막 생각나는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네. 집에서 드립백 하나 탁 뜯어서 이 컵 사이에 딱 걸어놓고 그냥 뜨거운 물만 붓기만 하면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드립 커피가 완성이 됩니다. 네. 1kg 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또 따뜻한 겨울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연말연시 선물로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네이버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1부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갈 텐데요. 네. 우리 지선 씨 그리고 우리 정방님께서 네. 빨대 꽂고 있죠 지금 어디에? 플로에서 뭐 아주 재밌는 콘텐츠들을 만들고 계시다고요? 네, 플로에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책, 이 두꺼운 책, 요거 조금 읽어드릴 예정이에요. 오디오북 잠들면이라고 플로에 네. 까신 다음에 검색해 보시면 아주 쉽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방님 또 뭐? 네, 저는 그 인터뷰로 돼 있는데요. 네. 근데 인터뷰가 치면 너무 다른 게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냥 인터뷰 지식으로 치시든지 네. 아니면 지식 아사리판 뭐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사리판이요? 그 제목을 그렇게 정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여기 다룬 책보다 또 안 다룬 책들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네. 오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혹시 플로 깔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네. 또 없으신 분들은 플로 앱 다운받으셔도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혹시 뭐 추천하고 싶은 음악 있으세요? 저요? K 윌이 부른 반복일 뿐이야. 이 철학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반복일 뿐이야. 저는 이런 철학들이 조금 더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롤러코스터로 가겠습니다. 롤러코스터의 습관. 그렇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됐을까요? 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진 2부에서 그리스 철학의 계보 다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